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37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아님. 네, 안녕하세요, 상대님. 나 지금 째려본 거 아니죠? 왜요? 나한테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 들어가기 전에 왜 맨날 몇 번째, 30 몇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하냐, 37화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째려본 줄.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속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아, 요즘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왜요? 등짝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프네요. 운동을 많이 했지.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상황이에요. 안 돼요. 지아님 아프면 안 돼. 안 돼, 안 돼. 오래 가야 돼. 우리 쭉 오래 가자. 그래야죠. 아, 오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어떻게 잘 자고 있나요? 네.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서 에어컨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래. 아, 저는 정말 에어컨을 오늘 밤은 켜고 자야지 하다가 네. 1시간 딱 켜고 너무 재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끄고. 그리고 또 아침에 되면 너무 밤새 뒤척여가지고 잠 못 자서 너무 또 후회하고. 계속 며칠을 그러다가 오늘은 정말로 한번 켜고 자보자. 마음 먹었어요, 진짜. 이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너무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맞아요. 아마 이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뭐 지하든 아니면은 요즘 햇빛 안 드는 집들도 많잖아요.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우선은 지하 집은 없어져야 된다. 어머, 지하님? 지하님의 집 아니야? 지하에 있는 집은 좀 없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책방이 아직 지하에 있는데. 그러게요. 아, 그러네요. 우리 책들은 무사하려나요? 무사할 거예요. 아, 오늘, 아까 지하님하고 좀 전에 얘기하면서, 우리 웃음소리가 들렸죠? 네. 네. 웃음소리 내신 분들, 빨리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최홍경입니다. 뭐라고요? 단원 FM에서 일하고 있는 최홍경입니다. 네. 최은경, 우리 국장님이. 갑자기 등반했습니다. 장? 장? 등반 아니에요. 네, 오셨어요. 등판? 네, 등판이요. 좋네요. 제가 최은경 국장님에게 네, 함께 하자. 오늘 방송 같이 하자. 이렇게. 네, 낮부터 했습니다. 놀았던 그 인연으로 잠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아, 저는 오리이고, 안 들리시나요? 아, 잘 들립니다. 오리이고, 학생과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아주 게으른 자원활동가입니다. 네. 와. 네. 와.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아니고 페미니스트 아닙니까?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고 네.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오리님은,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해서 모셨는데요. 논문 제목이 뭐였죠? 친족 성폭력 말하기의 불가능성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님. 이 친족 성폭력, 이 제목으로 사실 논문이 없지 않나요? 없는 거는 아니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본인이 직접 쓴 거는 없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쓴 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이제 서치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찾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아니면 당사자이지만 내 이야기가 아닌
다른 분들의 인터뷰를 해서 쓴 것들은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많은데 좀 있는데 당사자성을 띄고선에 논문을 쓴 경우는 제가 찾기는 어려웠어요. 거의 찾기 어려운 이런 논문을 쓰신 거네요. 그렇지요. 이 주제로 논문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뭐 계기가 있으신지 좀 궁금했어요. 계기는 사실은 처음에 논문은 이거를 쓰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다른 거를 쓰려고 했었는데 이제 논문을 쓰려고 마음 먹었을 때 주제를 잡잖아요. 주제를 잡는데 계속 머릿속에 이제 떠돌았던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있었고 살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불현듯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불현듯 떠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거나 그럴 때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왜 그런지 나를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해결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뭔가 억울함과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이 부분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말을 해보면 좋을까 말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과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냥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설명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조금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는 혹시 누군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끝까지 밀고 오게 된 거죠.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쓴 뭐 책도 있고 에세이 형식의 책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말하기 대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는 많이 하지만 이 논문이 좀 주목받는 이유가 자문화 기술지 연구 방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자문화 기술지? 네. 좀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거든요. 조금 그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이제 질적 연구를 하잖아요. 질적 연구는 어떤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통계 내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지금 생각나지가 않네요. 조금 더 질적으로 소규모의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그 질적 연구 방법 안에 자문화 기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문화 기술지라는 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요거를 가지고 어떤 이론을 접목을 해서 나의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서 틈을 내서 그 틈 안에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자문화 기술지를 쓴 거를 봤어요. 어떤, 연세가 높으신 분은 당신의 일생을 가지고 이거를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교사로서 내 수업에 대해서, 내가 한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거고, 그리고 이 수업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으로 다가왔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고, 그러면,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럼 나는 나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이야기로서, 내 개인의 이야기로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다른 인터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저를 인터뷰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방식을 취하고자 했었는데, 저 하나를 인터뷰하는 거는 안 되고, 두세 명도 너무 작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5, 6명은 해줘야지 된다는데, 사실 친족 성폭력은, 자기 경험을 나눠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평생을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가장 잘 이야기 돼주고 나의 이야기지만 이게 나의 이야기가 아닌 공적 언어로다가 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자문화 기술지라는 그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자문화 기술지 중에서도 그 페미니스트 자문화 기술지를 하기로 한 거는 이야기되지 않은 여성의 이야기는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개인적인 이야기는 개인적인 걸로다가 이야기되고 사회 문제화되지 않고 숨겨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페미니스트 자문화 기술지를 사용을 해서 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그 틈을 벌리는 그런 작업으로서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게 좋겠다. 사실 저도 자문화 기술지를 썼다고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아직까지도 발화하는 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설명하는 데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 그래서 그러면 나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교수님도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있었지만 쓸 수 있게 된 거죠. 설명이 되셨을까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에세이처럼 자기 이야기를 쓴다 뭐 이런 에세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다르죠. 네. 왜냐하면 아까 논문이잖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에세이 형식으로 해서 자기 이야기를 한 책으로 나온 거는 많아요. 많은데 어떤 이론에 기반으로 해서 쓰기 위한 거, 논문이 다 대부분이 그렇죠. 이론의 기반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문화 기술지를 쓰더라도 어떤 이론에,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나 사회복지나 그런 경우는 상담의 기본으로 해가지고 쓰더라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기본으로 해서 쓰는데, 페미니스트 자문화 기술지 같은 경우는 나를 재료로서 쓰기는 하지만 다른 이론에 연결해서 나를 재료로 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나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선을 바깥쪽으로 객관화해야 되는. 네. 객관화해서 이제 쓰는 부분이, 물론 다른 논문들도 그렇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가 사실 성폭력이라는 주제 자체도 굉장히 무겁고 쉽지 않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이제 앞에 친족 성폭력이어서 더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 논문을 쓰기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주변에 뭐 가족이든 아니면 뭐 친한 친구든 이렇게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있죠. 뭐 제일 처음 얘기한 거는 제가 친구한테 뭐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굉장히 친한 지인한테 뭔가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있었는데, 그것도 자주 몇 번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연히 누군가가 같이 얘기하다가 야,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가 되어질 때 있잖아요. 나도 성폭력 경험이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될 때, 이 사람도 이런 경험이 있구나. 그러면 같이 조금 이야기를 나눠도 공감대가 되지 않을까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성폭력과 친족 성폭력을 구분하자는 거는 아니지만 또 조금 색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가족이라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하기도 더 어렵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가족에 대한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점점 얘기하는 게 어려워지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한테는 이제 저의 동거인이죠. 결혼하기 전에 헤어질 결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그때 이후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거에 대해서 말을 꺼내본 적이 없어요. 암묵적인 침묵으로.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자녀들한테는, 자식들에게는 얘기를 안 하다가 공부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주제를 생각할 때 다른 주제와 혹시 할 수 있다면 이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슬쩍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자세하게 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다가 논문 쓰면서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자녀는 또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제 성장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 크고 그리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예전에 제가 처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하고는 또 좀 달랐어요. 반응이.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잊고 살아야지. 잊어버려. 뭐 그래 안타깝지만 어떻게 가족이니까 봐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자식은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고 그리고 온 가족을 안 보고 싶으면 보지 않아도 돼. 그런 거로 해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이 잘못이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언니도 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들은 얘기와 내 아이가 해주는 얘기가 같아서 그때 느끼는 감정이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 친족 성폭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원가족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족이니까 봐야지. 그래도 어떻게 해. 그리고 가족한테 상처가 되지만 이 사회에서는 가족에 대한 게 다르잖아요. 가족하면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싫든 좋든 봐야 되는 사람들. 만약에 예를 들면 부모 아버지고 그렇다면 아버지면 생계, 경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 더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형제일 경우는 내가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 가정이 혹시 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로 한 가지 이유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이유로다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논문 주제를 본인의 이야기로 잡았을 때 얘는 네. 그 이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몇몇 친구들에게만 이렇게 슬쩍슬쩍 얘기했던 것을 이제는 사회에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쵸. 혹시 그것을 결정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논문에도 썼는데 저희 애가 10살 때 지금 이제 10살 때 지나가는 행인이 저희 아이의 몸을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20살이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병원 다니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엄마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나는 내 피부가 벗겨지도록 집에 와서 샤워를 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너무 무서웠다.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저도 여느 사람하고 똑같이 엄마한테 왜 얘기를 안 했어? 엄마가 야단치지 않을 건데 왜 네 잘못이 아닌데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어린 마음에 무섭기도 했고 그 사람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얘기를 본인이 하면
내가 있는 굉장히 야단 맞을 것 같으면서 내가 있는 게 다 가정 자체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마음에 얘가 왜 말을 못했을까?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왜 말을 못했지? 지 잘못도 아닌데 왜 얘기를 안 했지?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이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다양한 이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하면서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숨겨야 하지? 그리고 되려 얘기하면 어떨 땐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내가 자격지심이 들기도 하고 이거는 좀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못해서 내가 이런 거를 말하지 못하니까 내 아이도 얘기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나라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는 우리 아이의 경험을 내가 10년이 지난 후에 들었다는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때 들었으면 여긴 욕하면 안 되죠. 찾지는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신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신고하고 그 오랜 시간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나의 운이 없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겼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논문을 쓰고자 했던 맨 궁극적인 목적은 얘기해도 된다는 거,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게 말을 왜 못하게 됐을까, 못하게 된 분위기라는 거, 이걸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사회가 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힘을 내서 누군가는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네. 너무 이제 쭉 계속 혼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게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곡을 하나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님 추천곡 뭐 가져오셨죠? 네, 저 이선희의 또 까먹었어.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 노래를 왜 가져오셨어요? 저는 우리 그 이야기를 했던 아이가 지금은 이제 볼 수 없는 별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죠. 그 아이가 생각나는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으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참 많이 흘렸다. 그래서 뭐 듣고 싶냐고 했을 때 2년과 이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이 노래가 다시 듣고 싶었어요. 여기 또 만난 인연이. 네, 그러면 네,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하고 다시 멀어지고 몇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최은경 국장님 궁금한 거 있으면 네, 그러게요.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 아까 이제 에세이하고는 분명 다르다. 논문이라는 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논문을 써나감에 있어서 본인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쓰는 것이 어떤 부분이 그 객관성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장점인 경우가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는 이론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나의 생각인 거고. 주관적인데, 그거를 객관성을 띠려면, 지금 방법을 선택한 그 논문 쓰는 방법도 다 봐야 되고, 왜 내가 이거를 써야 되고, 이 방법을. 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쵸. 그리고 신뢰성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 이론이 왜 여기에 맞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야 되겠죠. 그리고 네, 그렇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페미니즘 공부를 저는 차곡차곡 안 해서 무식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 자문화 기술지, 그다음에 선생님의 그 친족 성폭력이라는 그 주제가 페미니즘의 어떤 또 이론과 맞닿아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 제목만 들어본. 네, 가야트리 스필박의 그분이 쓰신 거를 토대로 해서 그분의 이론을 가지고 거기에 스피박 네네, 맞아요. 가야트리 스피박의 제목만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네,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있는가? 네, 그 이론을 가지고 썼는데 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울 거. 네. 서발턴이라는 뜻이 하위 주 계층. 네. 네, 하위 계층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말할 수 그 책 내용도 잠깐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말할 수 있는가? 잘 모르니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논문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네, 논문이고 지금 이제 그 안에서 생각나는 사례로 하나 이야기를 하면 이름들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가야트리 스필박의 조카가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분이 원래는 그 뭐였죠? 언니 아니에요, 언니? 언니였나? 네. 언니였나요? 네, 내 기억엔. 그래요? 저는 이모의 딸로다. 그랬나? 네, 이모의 딸로다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그분이 그 인도에 이제 어떤 운동하는 그런 소속 단체에 있었는데 이분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언제 죽었냐면 월경 중에 생리 중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생리 중이 아닐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본인이 그 일을 혹시라도 하고 싶지 않아서 어려워서 죽게 되었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거에 대한, 그리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생리 중에 월경 중에 죽은 거는 그걸로써 말을 한 건데 그거를 다 왜곡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 제가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했어요. 이해는 네. 됐을까요? 네. 뭐 어쨌든 내가 의도하는 나의 말은 그 행동으로 말은 했지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 그리고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티죠. 사티 문화. 네, 사티 문화, 과부들의 사티 문화를 가지고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작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들의 본인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그들의 목소리로만 정말 얘기해야 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고 들리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지금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페미니즘은 어려워요, 저는. 저도 어려워요. 아, 저도 어려워요. 너무 방대하고, 네, 맞아요. 그 가닥이 막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간학문 이렇게 이라고 맞아요. 하죠. 예, 이게 하나에 쭉 뿌리를 두고 쫙 이런 타기보다는 여러 가지 학문이 다학제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 접점을 이루면서 네. 만들어지는 거라 사실 여러 가지 공부를 동시에 맞아요. 다 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데 어쨌든 살짝 찾아봤네요. 바두리라는 여성. 네, 맞아요. 바두리. 이 월경을 할 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할 때 자살을 했던 거는 혹시 뭐 자살한 이유가 혹시 뭐 순결을 잃어서 순결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까 봐서 일부러 그 기간에 자살을 선택하는 이런 이야기. 맞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거를 자신의 왜곡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족 성폭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이렇게 사회문화적으로 뭐지? 믿지도 않을 뿐더러 네가 뭔가를 했지 않니? 그리고 왜 싫다고 말 안 했어? 뭐 이렇게 왜곡돼서 말을 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두리 맞아요. 그분도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말할 이제 수 없는. 네.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 논문을 바탕으로 주로 저는 참고하셨다. 그거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를 기본 등으로 해서 썼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서발턴 이라고 하는 이런 하위 주체이다라는 거죠. 네. 네. 성폭력이라는 이 이 문제 자체가 사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권력에 대한 문제를 배제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죠. 맞아요. 예. 이게 뭐 친족에서도 그렇지만 뭐 직장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네. 잘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 서발탄을 말할 수 있는가가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서 설명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그냥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면 20대 딸들이 2명이 있거든요. 이제 그녀들이 계속 외치던 거는 우리 사회는 왜 피해자한테 피해자 다움을 자꾸 요구하는 사회이냐. 그게 너무 화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둘이서 되게 저한테 자주 묻는데 그때 제가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지 나쁘지 뭐 이렇게 공감하는 선에서 말고는 그거를 페미니즘적으로 풀어서 제가 얘기해주기에는 제 공부가 너무 짧아서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걔네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럼 여성들은 항상
밤에도 다니면 안 되고 위험한 데는 스스로 피해야 되고 뭐 멀쩡한 데 다니는데도 그럼 어디선가 그 분노 조절을 못해서 남성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면 피해 받는 사람만 그러면 운이 없는 건가? 그럼 우리는 밤에도 뭔 일이 있어서 다닐 수도 있는데 갔다 오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면 내가 밤에 나간 것 자체만 나쁜 거고 우리는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가끔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친구들 막 통계를 이제 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한 6, 7명씩 여성들이 죽어가는 거 엄마는 알고는 있어? 엄마는 딸이 셋이나 되는데 대체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니네는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막 이러고 서로 이제 그러다가 뭐 하여튼 딸들에게 공격을 당하시고 네, 그러는데 계시군요. 그럴 때 제가 별로 언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차근차근 이제 조금씩 저도 뭐 그냥 혼자 보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데 그 친구들도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다 또 어디서가 자기 또래들한테 이렇게 주워들은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잘하고 있는 이 여성들한테 나는 뭔 얘기를 해줘야 되나 가끔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실 건지가 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같이 똑같아요. 저도 싸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은 학습되어 있는 그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다가 그렇죠. 모든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럼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거는 이 피해자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성범죄에서 볼 때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권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럼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이 남성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남성 피해자들도 많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제어된다? 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경제적 권력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부장이라는 그 틀 안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받은 건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서 그게 맞는 줄 아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냥 피해자는 그냥 피해자인 것 뿐인데 틀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깨나가는 과정이 제가 아까 틈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틈을 벌리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완고해서 경고해서. 그래서 그걸 틈을 벌리는 거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틈을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설명을 꼭 해주지 않더라도 그거 잘못된 건 맞아. 잘 알고 있구나. 그것만 한마디로라도 이게 틈을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지만 남성의 언어를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남성 그거에 더 맞아요. 애들이 더 분노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다른 언어를 모르는 거죠. 제가 이번에 논문 쓰는 이것도 저의 언어를 찾기 위한 것도 하나 있거든요.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주로 그 언어는 누구의 언어이고 또 그 언어를 만들어낸 이들의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개발해내는 거, 이야기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닌 거를 알아간다는 거, 알아차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언어가 생기겠죠. 네. 대답이 됐을까요? 좋네요. 네. 다시 논문의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 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얘기를 전개를 하시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가족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왜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이 가부장 사회에서 그 피해자와 가족이 어떠한 교환 관계를 형성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의 인내, 희생하는 사회에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정서적 마탈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왜 견디는가, 왜 침묵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사실 이 이야기들이 조금 다 들어가 있기는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너무 방대할까요? 논문을 너무 압축적으로 줄여서 설명해 달라고 한 것 같은 게. 가족 중심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끈끈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게 가족을 지켜야 해. 그 안에는 아까 두 번째 거 가부장도 함께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이 책임지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모두가 따라야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족이 지켜져야만 하는 그런 그 앞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족이 지켜져야지 어떤 사회적인 경제활동이 됐든 사회의 관계성이 됐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기에 이렇게 틀을 맞춰져 있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심과 가부장의 인정과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여성의 입장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인내해야 되는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가부장 제도를 강화시키고 가족 제도를 강화시키고 이 가부장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되니 그러면 안에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는 그러면 그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서 누군가는 희생해서 돌봐야 된다라는 틀, 프레임 그런 것들이 이미 이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틀지어져 있기 때문에 있었고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왔고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해도 아무것도 능력 없고 그리고 우리는 나 아파요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픈 거 난 너보다 더 아프잖아.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데 너의 목소리만은 들을 수 없어. 우리 집은 그거를 대를 이을 사람이 목소리만 듣겠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는 거겠죠. 저희 가족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남이라는 한 사람이 그 안에 있지만 그 사람은 대를 이을 사람이고 제사를 지낼 사람이고 근데 나는 아까 교환관계 잠깐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도 어떤 교환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를 입었지만 그거를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일단 가족의 평화가 생겨요. 가족 중심주의에서는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 해서 가족은 지켜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일단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니까 이것도 교환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이거 뭐지?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도 교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교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조금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는 그 부분들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교환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설명과 이 가족 중심 안에서 내가 가족을 버리지 못하는 거 왜 버리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또 이 가부장주의가 굳건하게 진짜 강건하게 살아남는 그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말할 수 없었구나 하는 걸 언어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결론에 결론이라기보다 뭐 말하기의 조건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논문에
피해자가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부장이라고 하는 구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말하기의 조건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건 들을 준비가 일단 되어야 되겠죠. 듣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들을지에 대한.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사례를 봤어도 어떻게 들어주느냐. 듣는 사람, 그리고 말하는 사람,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지금은 사실 논문에 쓴 거보다도 논문을 쓰고 난 후에가 저는 되게 이 조건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본 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고 말하는 사람도 중요한데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그리고 연대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듣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지금 연세도 60이 다 되셨는데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고 가족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왜 말씀을 안 하시냐. 말을 해봐야 듣지 않는다. 말해봐야 듣지도 않고, 아까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돌아오는 말들이 다른 말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쓰고 있는,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언어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조건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발화하는 사람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시를 하나 써놓은 게 있거든요. 보시라고. 그 시처럼 말하는 사람의 용기도 필요하고 듣는 사람의 저는 용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를 듣고자 할 때 어떤 태도와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서, 일단은 듣는 분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듣되, 말하는 걸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듣고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상대가 말을 던졌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되게 망설일 수도 있고,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다려주면 조금 더 말하는데 쉽지 않을까? 쉽다기보다는 조금 더 말하기가 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본 것 같아요. 논문 쓰고 난 다음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쓸 때보다 쓰고 난 후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논문을 다 쓰고 발표회도 하고 논문을 한쪽에다가 놔두고 매일 겉표지만 바라봤어요. 겉표지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논문을 쓰고 나면 나하고 끊어질 것들이 뭘까? 나는 끊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결론을 내기는 했지만, 또 과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나의 언어로 얘기했고, 나의 어떤 이론을 이용해서 얘기했고, 나름대로는 의미도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잘한 걸까? 그리고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긴 할까? 표지를 보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물론 지금은 그래도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몇 달이 지나서 그래, 누군가가 어쩌면 이거로 도움을 받을지도 몰라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여전히 저도 그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원가족 중에서도
봐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 그런 부분에서 오는 조금 이렇게 딜레마라고 할까요?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결론? 결심? 뭐 그런 것들은 생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논문을 쓰고 난 후에 고민이 더 크다는 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 다른 저 이외에 어떤 분이 쓰신다면 고민은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얘기하고 나니 시원한 부분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얘기드리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도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썼다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모르죠. 네. 그리고 저는 지금은 한 분만 계시기도 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그 원가족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거리를 두고 있고 지금까지 거리 두지 못했던 거를 지금에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무와 책임감과 사명감과 이렇게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싫지만 봐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불편하지만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쓰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가 그거예요.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누군가가 그거로 인해서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라고. 네,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고민은 또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님 혹시 마지막으로 뭐 이야기 더 못한 이야기, 이 얘기 꼭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이런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혹시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런 방식으로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생겼을 때 한 번쯤은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네. 최은경 국장님도 한마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37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38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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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 이제 더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은 걸 알아. 네가 떠나버린 그날에 도무지 말로 너를 울리고 뒤돌아서서 후회해. 미안해.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나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우리대로 너에게 용서받기보다 죽는 게 더 쉬울지 몰라. 이 노래를 불러보지만 내 진심이 닿을지 몰라.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 괜한 거짓말도 못하고 돌아오기만 기도해. 미안해.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거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나를 만나
끝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너의 그 맘을 난 믿을 수 없어. Can't let go Cause we never know. 내게 너 같은 너에게 나 같은 그런 사랑은 두 번 다신 없어. Nobody knows. We always know.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고 다 잊을 수 있다면 내 기억도 행복했던 추억도 아니 다음 생에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길.